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별미로 여겨지는 음식, 즉 곤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일부 행성에서는 실제로 곤충을 먹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곤충은 사실 영양가 있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다양한 사회에서 곤충을 먹는 것이 갖는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 여러분도 직접 곤충을 먹어보고 싶다는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이 곤충을 단백질 공급원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흔히 해충으로 여겨지는 이 작은 생명체는 전통적인 가축보다 더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수세기 동안 곤충을 섭취해 왔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귀뚜라미와 메뚜기 등 다양한 곤충을 요리하는 노점상을 목격했습니다. 현지인들은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은 곤충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섬유질,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각자의 환경에서 자원의 가용성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한 가족이 전통 간식으로 차플린, 즉 구운 메뚜기 한 접시를 먹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곤충이 여러 세대 동안 식단의 일부였으며 별미로 여겨져 왔다고 말합니다. 차플린의 바삭함은 시원한 맥주 한 잔과 잘 어울려 인기 있는 안주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곤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존 가축보다 사료, 물, 토지를 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히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욱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흰개미 무덤에서 흰개미를 채집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흰개미는 그들의 문화에서 별미이며 다른 식량이 부족한 우기철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아이들은 흰개미집을 젖은 천으로 덮고 흰개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흰개미를 잡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다음 흰개미를 모닥불에 구워 콩과 기장을 곁들여 먹습니다. 인간이 주변 환경에서 단백질 공급원을 찾는데 얼마나 수완이 있는지 보면 놀랍습니다. 일본에서는 요리사가 발가락 벌레라고도 알려진 거대한 물방개 요리를 준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벌레는 별미로 여겨지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종종 제공됩니다. 요리사는 대왕 물방개는 새우와 같은 은은한 맛이 나며 튀김 반죽이나 된장국에 넣어 먹기도 한다고 말했어요. 거대 물방개와 같은 곤충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식욕을 돋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지속 가능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메뚜기가 흔한 간식입니다. 차플린으로 알려진 이 바삭바삭한 곤충은 종종 고춧가루와 라임 주스로 양념을 합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차플린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며 치료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인들이 메뚜기의 다리와 날개를 얼마나 빨리 뽑아 바삭하게 구워내는지 인상적이었습니다. 곤충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식량 공급원입니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는 흰개미가 별미로 여겨져 우기에 수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흰개미는 햇볕에 말린 후 구워 먹거나 튀겨 먹습니다. 현지인들은 흰개미가 소화에 도움이 되고 호흡기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서구 국가에서도 곤충은 지속 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귀뚜라미와 미롱과 같은 곤충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햄버거부터 파스타까지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곤충을 먹기를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식단에 곤충을 포함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을 계속 관찰하면서 곤충을 요리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을 찾는 그들의 독창성에 놀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곤충을 밀가루로 갈아서 빵이나 기타 제과류의 반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말리거나 훈제하여 고기와 야채의 조미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곤충이 치유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곤충을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곤충을 먹으면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곤충을 먹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욕을 돋우지 못하거나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교육과 실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생물의 독특한 맛과 영양학적 이점을 알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인류 문화에 대해 특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입니다.
많은 사회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곤충을 먹는 행위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리 전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가치, 신념, 삶의 방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의 향연을 즐기는 곳은 태국뿐만이 아닙니다. 멕시코에서는 개미, 애벌레, 수프를 먹는데 이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흰개미가 흔한 간식입니다. 문화에 따라 간식의 맛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입맛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알겠어요? 좋아하는 새로운 요리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원주민 부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구운 딱정벌레를 권했지만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죠.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고 한번 먹어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나쁘지 않았어요. 견과류의 풍미와 만족스러운 바삭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부족은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음식을 먹어본 저를 더 존중해줬어요. 곤충을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곤충이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곤충은 풍부하고 기존 가축처럼 많은 공간이나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기타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실제로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곤충을 별미로 여겨 특별한 날에만 먹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특이한 음식이 있는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된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식사하는 동안 호기심 많은 외계인이 여러분을 관찰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여러분의 이상하고 멋진 관습에 매료된 것 뿐이니까요. 여기까지 다양한 사회에서 곤충을 먹는 것의 문화적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멕시코의 차플린부터 태국의 귀뚜라미 튀김까지 곤충은 전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주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곤충을 맛볼 기회가 생기면 독특한 요리 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